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이채 조윤희 변호사. 손지은 변호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책 미래 변호사 이난영이라는 소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. 우리 지은 변호사님께서 이 책의 집필 단계에서 자문에 도움을 주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. 그거에 관해서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작가님이 이 책에 자문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 자문 의견을 드렸는데요. 이렇게 책으로 나왔더라고요. 좀 자문을 요청받은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이제 소설의 첫 시작부터 약간 법률적인 이슈가 나옵니다. 이 책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난영 변호사가 한 허름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옆자리에서 가게 사장님하고 안드로이드 변호사가 대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요. 들어보니까 가게 사장님의 아들이 한밤중에 가게에 갔다가 그 가게에 재료를 배달하러 온 안드로이드 배달원을 강도로 오인하고 몽둥이를 이제 휘둘러서 그 기계가 크게 훼손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훼손된 것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혹은 고소를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, 그거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변호사가 사장님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, 어떻게 변호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, 그걸 옆에서 듣던 이난영 변호사가 뭔가 안드로이드 변호사의 그런 좀 정확하고 깔끔한 설명은 맞지만 이렇게 의뢰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,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안드로이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그 당시에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대화에 개입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소설의 내용 자체가 미래사회의 법률 시장이라고 할까요?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서 법적인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틀린 부분은 없는지나 뭐 이런 게 타당한지 저에게 자문을 요청을 해주셨던 것이었고, 저도 읽으면서 되게 제가 학교에서만 배웠던, 뭐 책으로만 배웠던,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로서 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소설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게 읽으면서 자문을 했었습니다. 네. 이 책에서도 작가님께서 변호사님 자문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해주셨더라고요. 말씀 주신 대로 이 책은 안드로이드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게 된 미래 사회에서 인간 변호사인 이난영 변호사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사실 안드로이드 변호사는 훨씬 더 데이터 처리량이나 속도가 인간에 비해서 우월한데, 그렇다 보니까 이 법률적인 어떤 업무의 대부분이 안드로이드에 의해서 수행이 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. 사실 지금 우리 현대에도 AI, 챗GPT가 발달을 하면서 미래의 많은 직업들이 AI로 대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도 하는데, 변호사님, 정말 이 책 내용처럼 변호사가 안드로이드로 대체가 되는 일이 생길까요? 정말 그렇게 될까요? 사실 제가 한창 챗 GPT가 이제 막 이렇게 화두가 될 당시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허구의 이제 상황을 사실관계를 적고 뭐 이런 경우에 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대답은 굉장히 좀 엉터리 대답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안 되겠군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사실은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할 것이고 온라인이나 이제 인터넷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한다면 방금 이 소설에 나온 안드로이드 변호사처럼 이 상황에 맞는 판례를 바로 찾아내거나 맞는 법리들을 막 찾아내는 일들이 점점 정확도가 늘어나고 더 빨라질 것은 예상되기는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의 이제 법조계가 안드로이드 변호사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는 조금 부정적인데요.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하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 변호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상담할 때 보면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범죄 피해 이후에 감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, 그리고 법에 이제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서술하실 때에도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요건에
잘 맞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. 또 사건 초기에 너무 당황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인지 몰라서 이야기를 못 해주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다 하나하나 들으면서 좀 더 이제 이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더 여쭤보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질문을 잘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겪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실은 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라포가 형성되어서 조금 더 이제 피해자분도 안심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더 끌어내실 수가 있고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피해자가 처한 맥락과 상황들을 잘 이제 설명해서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과연 그것을 안드로이드 변호사가 할 수 있을까? 저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소망을 가져봤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책에서도 왜 인간 변호사여야 하느냐라고 이나님 변호사가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또 이제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 사건을 해결을 해 나가는데요. 그런데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인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핵심적인 단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어떤 이 사건의 빈 곳을 찾고 그런 내용들을 법리에 맞추어서 재구성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사건이라는 것이 법적인 부분에만 한정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건과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인 또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. 네, 저도 동의합니다. 특히 이제 공익소송,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소송들 혹은 사회적 소수자나 이제 약자가 피해자가 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수집하게 되는 정보나 지식들이 사실 이제 사회적인 주류 그리고 다수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기술조차도 처음에 이제 계획되고 구성될 때 아무래도 사회적인 다수나 주류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 하에서 내려지는 판단들이나 결정들이 저는 충분히 공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소수자나 약자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그런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제 변론을 펼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간 변호사가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한 명의 인간 변호사로서 쑥스럽지만 여전히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. 네, 변호사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인간 변호사로서 그리고 이 책은 특히 소수자, 약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무실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분발하고 응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